우리 이런 잘못했습니다. 이런 잘못했습니다. 이런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쳐야 됩니다. 저 사람 잡아가야 됩니다. 이러고 있는데 법원만은 좀 안 그런 것 같다라는 그 어떤 국민들의 분위기. 저는 그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다만 한 가지 그 전에 이제 백 변호사가 지적했던 부분 중에서 암호 파일 같은 거를 검찰이 수사를 강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열어볼 것이냐라는 건데 이 부분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서도 그 법원 내부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김영수 대법원장이 설득을 하겠죠. 당신들의 이런 부분에 동의를 안 해주고 끝까지 버티면 지금 이런 여론화에서는 우리가 수사를 받게 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것까지 바라느냐라고 한다는 게 일종의 카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결국 이제 다른 것 다 뭐 여러 PC도 아니고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 PC에 760개의 파일이 있는데 그게 다 암호가 걸려 있어서 460개 그렇죠. 300개는 삭제돼 460개 남은 건데 그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동의도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게 뭐 강제적으로 누구 컴퓨터에 파일을 막 마음대로 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아니 이제 왜냐하면 뭐 우리 일반 기업체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공문서 같은 경우 검찰이 수사하면 가능하죠. 아니 검찰 수사 이전에 상당수의 경우에 이제 업무를 위해서 만든 그 컴퓨터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기 개인의 어떤 자료로 그 인정해주기보다는 공문서로 인정해주면은 그거는 자기의 권한이 아닌 경우들이 많은데 법원 같은 경우야말로 특히 그러지 않나 싶어서.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열 수가 없으니까요. 일단 암호 자체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일단 법원에서는 야 이거 검찰이 우리 들어와서 우리를 뒤지고 수사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기조가 깔려 있잖아요. 물론 그렇겠죠. 당연히 깔려 있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걸 열었을 때 이제 열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열었는데 정말 특정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판사들의 불이익을 주거나 뭐 그런 내용들이 쭉 포함이 돼 있으면 그 자체로 직권남용죄가 돼버려요. 되면 검찰이 수사해야죠. 그다음부터는. 그 되는데 우리가 자치조였으니까 우리는 처벌 안 받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와 관련돼서 수사를 진행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50% 이상이 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지적하신 부분처럼 사기업도 그렇고 사실 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법원에 판례도 있어요. 공기업에서도 공무원이 자기가 사용하던 컴퓨터 파일들 상사가 바로 그 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열어보는 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돼 있는데 법원에서만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것도 저는 되게 약간은 어이가 없어요. 법원 스스로 만들어낸 판례상으로도 이거는 공적인 업무로 개인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작성된 파일에 대한 권한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못 열어보게 막는다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 사기업 같은 데서는 무슨 정보 같은 거 빼갈까봐 스마트폰 PC 같은 거 조사까지 하잖아요. 그냥 저기 다 일일이 그 사실상의 허락받은 검열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죠, 사기업은. 그러니까 그런데 비춰봤을 때 안 되는 일인데 법원은 성역처럼 지금 굴고 있거든요. 그거 부분을 얼마만큼이나 김영수 대법원장이 국민들의 납득을 할 수 있을 만큼 밝혀주느냐가 관건이고 단서는 달았어요. 법원 내부가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그 이후에 위법사항이 벌어진다면 현실로 드러난다면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했죠. 두 분이 변호사가 그렇게 법원이 검찰 수사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셔도 아니 뭐 근데 이게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게 검찰 수사를 받아라 보다거든 파일도 파일이지만 그 안에 폴더 제목이 청와대를 뜻하는 BH라는 폴더가 있다라는 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잖아요. 그거는 안 밝히면요. 그냥 대법원은 계속 국민들이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지금. 그런데 말이죠. 전체적인 분위기로 볼 때는 법원은 검찰 수사에 맡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고 사실은 따지고 보면 아까 저희 주요 뉴스 할 때 정유진 기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검찰도 별로 내켜하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요, 이 법원에서 본인들이 수사받는 것을 꺼려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거는 뭐 어쨌건 법원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곳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내부에서 지금 무언가 범죄라고 의심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다면 거기는 성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법원에서 검찰에 맡긴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검찰이 여기서 위법이 드러나면 수사를 하는 게 당연하죠. 법관은 나쁜 짓 해도 처벌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정말 뭐가 드러나면은 법원이 주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형식을 통해서 수사를 받게 한다든지 그러고 싶은 거지 막 검찰이 막 들어와가지고 법원 행정처 와서 압수수색하고 뭐. 근데 문제는 이번에 이제 김영수 대법원장이 밝힌 것처럼 이제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이 철저하게 이제 진상을 다 규명하겠다 하는데 그게 미흡할 경우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뭐 발표 내용을 보면 아마도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삭제된 300개를 제한 460개 파일을 어떻게든 열어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걸 안 열고 뭐 해보니까 또 명단이 없는데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열어서 나온 것들을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밝힌다는 전제하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이제 진상조사를 하고 이제 한두 명 정도 검찰을 고발하는 형식으로 가겠죠. 근데 그게 미흡할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저는 이 사건이 법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국민들은 또 씁쓸하게 바라보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예. 판사들끼리도 뭐 게시판에서 다툼도 일어나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사실은. 뭐냐면 지난해부터 이 법원 판사들 뒷조사 얘기가 나오면서 사법부 블랙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알려졌고 그러면서 우리 뭐 대부분의 사실 변호사들도 우리가 이제 판사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사권을 쥐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법원행정처 관심도 없었거든요. 국민들도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다가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네. 소득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네, 법원행정처라는 조직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대법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네. 하는 거, 그리고 게시판에 판사들이 글 쓴 내용 보니까 판사들도 뭐 일반 게시판에 글 쓰는 건 우리랑 똑같구나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사실 이게 탈권위로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이 방법밖에 저는 없다고 봐요. 그냥 법원이라는 조직도 사람이 만드는 조직이고 거기 일하는 판사들도 판사가 뛰어난 판사라는 것과 훌륭한 판사라는 건 별개일 수 있구나. 법률 전문가로서는 뛰어날 수 있어. 우리 백성훈 변호사가 사법시험 쳐서 변호사로 됐을 뿐이지. 예. 그게 인격이 훌륭하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저격하네요. 그런 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기기. 예. 우리 아직까지도 판사 내지는 검사 뭐 이러면 조금 좀 이렇게 우월하게 보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분야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준 계기가 되리라고 봐요. 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합니다만은 또 나름대로 법원이라면은 또 법원이라는 그 조직의 특수성을 생각해 볼 때 그 다른 기관이 갖지 못한 권위를 또 가져야 되는 면도 사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법원이라는 곳은 말 그대로 정치로부터도 완벽하게 독립을 해야 되고요. 헌법에도 오죽하면 법관의 그 독립성을 보장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생기는 모든 분쟁들을 최종적으로 판단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 방향으로 뭔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으면 판결을 승복하지 못하게 돼요. 국민들이. 그래서 법원이 확실히 권위를 가져야 되는 건 맞으나 그 권위를 그냥 뭘 해도 다 인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어찌 보면 앞으로 향후에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의 진통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탈권이야말로 권위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로 들고 온 것처럼 아직도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대법원 규칙 바꿔서 TV 중계하는 거. TV 중계해야죠. TV 중계하고 뭐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민 참여 왜 안 하는지 국민 참여 재판 같은 거 늘려서 배심원단들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 누가 봐도 이 부분에는 그 수긍이 간다라는 쪽에서 권위를 가져야죠. 예전처럼 맞습니다. 벽을 쌓아놓고 우리가 하는 것에 토달지 마 이런 그 벽은 안 통한다는 거죠. 저는 사실은 그 100% 동의를 하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이제까지 취재를 하거나 뭐 책을 읽거나 그러면서 배운 사례들을 보면은 어떤 그 민주주의가 더 많이 꼽힌 나라일수록 사정기관, 경찰이나 뭐 검찰이나 또는 법원 이런 데들의 권위가 더 높고 강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만큼 스스로 투명하고 스스로 국민들의 그 동의와 지지를 얻는 기관일수록 권위가 강할 수 있는 미국 경찰 같은 데 보면요. 저도 실제로 워싱턴 DC에 있으면서 목격을 했는데 진짜 시위 같은 거 하다가 그 폴리스 라인 넘어가면은 정말 무자비하게 두드려 패요. 그럼요. 정말 놀랐어요. 미국 막 체격도 막 나보다 한 3배, 4배 되는 사람들이 그때 저 기억이 나지만 그 한미 FTA 반대 시위를 하러 우리나라 이제 그 시민단체 거기서 워싱턴 DC까지 와가지고 삼보일배를 미 의회에서 백악관까지 와서 했는데 삼보일배 하는데 이 사람들을 경찰들은 뭐 또 보호도 해야 되니까 그 차도 회사니까 지켜주려고 짜고 오는데 그 우리 시민단체 정말 폴리스 라인 1cm도 안 넘고 조용히 그냥 감이 못 넘죠.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 판사들은 오히려 배심원 제도이기 때문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절차 진행만 엄중하게 하기 때문에 권위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야구장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백 변호사 야구도 좋아하는데 예. 만약에 백성문 변호사가 판사이고 미국이었다면 백 변호사가 뭐 백성문 판사라고 목동 야구장 가졌습니까? 네. 프로야구 중계하는 데서 백성문 판사님 야구장 오셨습니다라고 안내 방송을 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오히려 더 권위를 세워줘요. 글쎄 말입니다. 우리도 빨리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투명한 법원을 만들어서 그런 권위가 있는 법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말이죠. 오늘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17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왜 이렇게 어렵냐? 법관 평가 결과를 공개했는데 이거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네, 뭐 저희들도 다 냅니다. 두 분이 너무 그냥 심하게 평가를 하셨나? 정말 아니에요. 이런 판사가 있어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좀 없어질 만도 한데요. 이게 매년 예. 어쨌건 서울지방변호사에서 진행을 하면서 매년 정말 놀라운 발언들이 항상 나오는데 이번에도 또 어김없이 좀 소위 말하는 그 막말 판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그 성차별적인 발언들. 일단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70대 노인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면 행복하세요? 그거는 사실 그 원피고들한테 가슴에 비수를 꽂는 얘기잖아요.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또 여자 변호사가 막 이제 지금 뭐 관련해서 뭔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여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 사람들이 싫어해. 참. 정말 제가 말하면서도 좀 민망을 한데 직접 겪어본 적 있어요? 재판에 저는 참석해서? 좀 사실 그 앞에서 재판장에게 대들 수는 없으니까 예. 우리 지금 사건을 판단해줘야 되니까 근데 다소 모욕적인 상황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꾹꾹 참으면서 내가 의리니까 참아야지 그러고 말았는데 예. 요즘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서울지방변호사 이렇게 법관 평가를 하게 된 거거든요. 이제는 좀 법원 내부에서 정말 그냥 우러러서 존경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분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 변호사는 어떠세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판사들 중에서 변호사들 사이에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재판부에 우리가 배당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인상 팍팍 쓰는 거죠. 이거 재판 끝날 때까지 어떻게 견디나. 그러니까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호사 그러니까 입장에서 재판의 내용이나 성향과 무관하게 그렇죠. 어떤 사건이건 저 재판부로 들고 가면 그때부터 고생이다라는 그런 판사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렇다고 저는 구별을 해야 될 게 재판을 잘못한다, 판단을 나쁘게 한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로서 훌륭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 뛰어난 부분이 있지만 훌륭한 인격과는 별개 상관없는 거고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서 이것도 한 10년 가까이 하는데 참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매해 명단에 올라오신 분들이 또 올라오세요. 그만큼 법원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건데. 그런 분들이 벌써 10년 됐으면 그런 분들이 뭐 승진이나 좋은 보직에 가는 경우는 많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나마. 그러니까 그나마. 근데 그게 변호사들이 뭐라 그래서가 아니라 그런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의뢰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법원에 탄원서 같은 것도 내기도 하고 그래서 주변에 이제 평가 자체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 우리 뭐 귀에 박히도록 많이 들은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통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이제 의뢰인이 무죄 취재 변론을 해달라면 무죄 주장을 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얘기하는데 계속 무죄 변론을 할 겁니까? 라는 판사들도 있었고요. 이건 완벽하게 예단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예단은 절대 드러내면 안 돼요. 그렇겠죠. 지금 재판하는 과정에서 내가 유죄 판결이 나오겠구나라고 그렇게 판사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일들도 있고 이제 피고인 증인 신청하려니까 왜 반성하지 않을까? 증인 신청을 막으려고 왜 반성하지 않고 그런 증인을 신청하세요라고 하는 판사들도 있고 이런 것들은 재판 진행 자체가 공정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게 안 그런 판사님들이 훨씬 더 훨씬 많아요. 많죠. 물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왜 반복이 되냐면 법원 조직이 또 특수성이 우리가 합의부라고 얘기를 하지만 부서운데도 사실 판사 3명이거든요. 판사 3명이 그냥 그 재판부 2년 내지 3년 동안 계속 끌고 가는 거고 각자 다른 부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각기 단독 판사들은 다른 단독 판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간섭 안 하는 게 철저한 어떤 법원 내의 또 원칙이기도 해요. 그게 이제 법관의 독립을 보장해 준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인사 시스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온당하게 보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제가 알기로는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일반 사원들 국가평가하듯이 판사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공개된 방법으로 인사평가를 했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판사들이 그걸 받아보고 자기 고가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럼 옷 벗고 나가서 변호사하는 겁니다. 이거 어차피 나 승진 못하게 되네. 그래서 그 부작용 때문에 없앴는데 저는 다시 도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게 없으니까 뒷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걸 해도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게 이제는 이제 사법시장이 그 변호사 시장이 워낙 꽉 차갖고 옷 벗고 나왔다고 무조건 돈 벌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이제는 정상적인 오히려 차라리 인사평가를 하는 시점이 들어왔다고 봐요. 사실 그래서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서는 지금 이렇게 이제 소위 법관 평가를 한 게
내부 인사고과에 좀 반영이 됐으면 하고 생각을 계속해요. 그렇겠죠. 뭐 네, 근데 이제 그걸 목표로 해서 하는 거겠죠. 법원에서는 이걸 뭐 반영을 안 한다고 하니까 예. 이런 일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도 올라왔던 판사분이 올해 또 올라오고 한 3년 연속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이걸 받아보고 뭔가 본인이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오면은 좀 고치려고 노력을 하겠죠. 예. 근데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사실 법원에서도 변호사들 외부의 어찌 보면 외부의 존재, 외부의 시각이지 않습니까? 외부의 시각을 좀 내부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법원의 권위를 세우는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되고 나서는 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국민참여재판이 초기에는 이용률도 좀 있었고요. 무엇보다 이제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 들어가서 뭐 판사도 설명을 잘 유도를 해야 되고 변호사 네. 검사도 그 부분을 설명을 많이 해야 된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예. 중간에 제가 봤었을 때는 약간 정치적인 이유 같은 것도 끼어들면서 사건 범위도 좀 축소가 됐고 거기서 결정적으로 좋은 결론들이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인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신청을 해야 되니까 피고인이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확률상 뭐 이게 해봤자 별로 득이 안 될 것 같아요. 득이 안 된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좀 뭐라고 할까 좀 나쁜 사람이죠. 대부분의 경우에 피고인이나 형사재판이니까 그 별로 도움을 못 받는다는 게 약간 피고인들 사이에도 소문이 나서 그런지 그렇게 크게 도움은 안 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줘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일부 사건이라도 결정 권한 자체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직권으로 좀 배당하는 것도 좀 늘린다거나. 지금도 제도적으로 판사가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없네요. 예. 신청할 건지 꼭 물어봐야 되죠 대신에. 국민참여재판 하실 겁니까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참여재판 뭐 기억나는 거 뭐 농약 사이다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 할머니가 그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타가지고 다른 할머니들 먹였던 그 사건도 국민참여재판 진행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중하게 처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배심원들이 어찌 보면 법률 전문가라 그냥 일반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정적인 요소에 또 좌우되는 게 말까. 쉽게 말해서 우리들도 증거를 다 이렇게 들어보고 보니까 야 이거 이 할머니가 농약을 탔네. 이제 예를 들어서 배심원들이 그런데 저렇게 계속 뻔뻔하게 부인을 한단 말이야. 라고 하고 오히려 권고하는 그 구형량을 좀 높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피고인들이 오히려 좀 더 소극적으로 나서는 경향도 있죠. 네, 저 백 변호사 말씀도 일일이 있는데 저 얘기를 굉장히 주의해서 들어야 되는 게 자칫 잘못하면 배심원자들이 감정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배심원 제도가 안 좋은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죠. 근데 이 논리를 자꾸 반대하는 쪽에서 들고 나오세요. 법률 전문가 아닌 분들이 판단한다고 하는데 저는 법률 전문가들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냐면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법에 대한 판단할 수 있게끔 잘 풀어서 설득하고 설명해 주는 게 법률 그래서 전문가죠. 제가 사실은 국민참여재판을 지금 얘기를 꺼낸 이유는 그 어떤 사법부의 어떤 투명성 또 판사들의 지금 이런 지금 법관 평가 결과에서도 나온 설마 이런 판사가 있을까 이 생각되는 것들을 막거나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국민참여재판이 좀 활성화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사법부 하면 문제적으로 가장 크게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 정관예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국민참여재판 해버리면요. 정관예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결정을 배심원단들이 하는데 무슨 비리가 생기겠습니까? 그렇군요. 국민참여재판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 변호사들이 예를 들어서 갑질을 하고 낙제점 변호를 하면 그 블랙리스트는 누가 만드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징계를 하죠. 징계하죠. 그것도 조사를 하나요? 벌금도 내고 다 조사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이제 의뢰인들이겠죠 아마도. 의뢰인들이 이제 문제 제기하면 그것도 조사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은 뭐 훌륭한 변호사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오늘 이슈 토크는 법원 얘기 한참 하다 끝내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양재열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런 잘못했습니다. 이런 잘못했습니다. 이런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쳐야 됩니다. 저 사람 잡아가야 됩니다. 뭐 이러고 있는데 법원만은 좀 안 그런 것 같다라는 그 어떤 국민들의 분위기. 저는 그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다만 한 가지 그 전에 이제 백 변호사가 지적했던 부분 중에서 암호 파일 같은 거를 검찰이 강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열어볼 것이냐라는 건데 이 부분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서도 그 법원 내부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김영수 대법원장이 설득을 하겠죠. 당신들의 이런 부분에 동의를 안 해주고 끝까지 버티면 지금 이런 여론화에서는 우리가 수사를 받게 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것까지 바라느냐라고 한다는 게 일종의 카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선 결국 이제 다른 것 뭐 여러 PC도 아니고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 PC에 760개의 파일이 있는데 그게 다 암호가 걸려 있어서 460개 그렇죠. 300개는 삭제돼 460개 남은 건데 그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동의도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게 뭐 강제적으로 누구 컴퓨터에 파일을 막 마음대로 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아니 이제 왜냐하면 뭐 우리 일반 기업체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공문서 같은 경우 검찰이 수사를 하면 가능하죠. 아니 검찰 수사 이전에 상당수의 경우에 이제 업무를 위해서 만든 그 컴퓨터 파일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자기 개인의 어떤 자료로 그 인정해주기보다는 공문서로 인정해주면은 그거는 자기의 권한이 아닌 경우들이 많은데 네. 법원 같은 경우야말로 특히 그러지 않나 싶어서.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열 수가 없으니까요. 일단 암호 자체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일단 법원에서는 야 이거 검찰이 우리 들어와서 우리를 뒤지고 수사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기조가 깔려 있잖아요. 물론 그렇겠죠. 당연히 깔려 있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걸 들어와서. 열었을 때 예. 이제 열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예. 열었는데 정말 특정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판사들의 불이익을 주거나 뭐 그런 내용들이 쭉 포함이 돼 있으면 네. 그 자체로 직권남용죄가 돼버려요. 예. 되면 검찰이 수사해야죠. 그다음부터는. 예. 그 되는데 우리가 자치조였으니까 우리는 처벌 안 받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와 관련돼서 수사를 진행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50% 이상이 드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적하신 부분처럼 사기업도 그렇고 사실 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거 법원에 판례도 있어요. 공기업에서도 공무원이 자기가 사용하던 컴퓨터 파일들 상사가 바로 그 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예. 열어보는 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돼 있는데 법원에서만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것도 저는 되게 약간은 어이가 없어요. 법원 스스로 만들어낸 판례상으로도 이거는 공적인 업무로 개인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업무상 작성된 파일에 대한 권한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못 열어보게 막는다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 사기업 같은 데서는 무슨 정보 같은 거 빼갈까봐 스마트폰 PC 같은 거 조사까지 하잖아요. 그냥 저기 다 일일이 그 사실상의 허락받은 예. 검열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죠, 사기업은. 그러니까 그런데 비춰봤을 때 안 되는 일인데 법원은 성역처럼 지금 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얼마만큼이나 김영수 대법원장이 국민들의 납득을 할 수 있을 만큼 밝혀주느냐 관건이고 단서는 달았어요. 법원 내부가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그 이후에 위법사항이 벌어진다면 현실로 드러난다면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이렇게 얘기를 두 했죠. 분이 변호사가 그렇게 법원이 검찰 수사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셔도 별 문제가 아니 뭐 근데 이게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게 검찰 수사를 받아라보다거든 파일도 파일이지만 그 안에 폴더 제목이 예. 청와대를 뜻하는 BH라는 예, 폴더가 예. 있다라는 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잖아요. 예. 그거는 안 밝히면요. 그냥 대법원은 계속 국민들이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지금. 그런데 말이죠.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때는 법원은 검찰 수사에 맡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고 사실은 따지고 막 그런 형식으로 가겠죠. 근데 그게 미흡할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저는 이 사건이 법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국민들은 또 씁쓸하게 바라보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예. 판사들끼리도 뭐 게시판에서 다툼도 일어나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사실은. 뭐냐면 지난해부터 이 법원 판사들 뒷조사 얘기가 나오면서 사법부 블랙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알려졌고 그러면서 우리 뭐 대부분의 사실 변호사들도 우리가 이제 판사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사권을 쥐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법원행정처 관심도 없었거든요. 국민들도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다가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네. 소득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근데 법원행정처라는 조직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대법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네. 하는 거, 그리고 게시판에 판사들이 글 쓴 내용 보니까 판사들도 뭐 일반 게시판에 글 쓰는 건 우리랑 똑같구나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사실 이게 탈권위로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이 방법밖에 저는 없다고 봐요. 그냥 법원이라는 조직도 사람이 만드는 조직이고 거기 일하는 판사들도 판사가 뛰어난 판사라는 것과 훌륭한 판사라는 건 별개일 수 있구나. 법률 전문가로서는 뛰어날 수 있어. 우리 백성훈 변호사가 사법시험 쳐서 변호사로 됐을 뿐이지 예. 그게 인격이 훌륭하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주요 뉴스 할 때 정의진 기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검찰도 별로 내켜하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요, 이 법원에서 본인들이 수사받는 것을 꺼려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거는 뭐 어쨌건 법원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곳이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내부에서 지금 무언가 범죄라고 의심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다면 거기는 성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법원에서 검찰에 맡긴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네. 검찰이 여기서 위법이 드러나면 수사하는 게 당연하죠. 법관은 그럼 나쁜 짓 해도 처벌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네, 정말 그렇죠. 뭐가 드러나면은 법원이 주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형식을 통해서 수사를 받게 한다든지 그러고 싶은 거지 막 검찰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법원 행정처 가서 압수수색하고 뭐. 근데 문제는 이번에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것처럼 이제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네. 이 철저하게 이제 진상을 다 규명하겠다 하는데 그게 미흡할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뭐 발표 내용을 보면 아마도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삭제된 300개를 제외한 460개 파일을 어떻게든 열어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걸 안 열고 뭐 해보니까 또 명단이 없는데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열어서 나온 것들을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밝힌다는 전제하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이제 진상조사를 하고 이제 한두 명 정도 검찰 고발하는